푸른밤 종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그릇에 비해 꿈이 너무 크다. 한참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있던 중이라 난 능력도 안 되면서 욕심만 많았던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현실을 직시하는 것 필요하겠지만 글쎄요, 꿈을 크게 갖는 게 안 좋은 걸까요? 꿈이나 목표라는 건요,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만 작아지고 또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능력에 비해 꿈이 넘친다는 생각만 하고 내 입장에 맞게 바꾸려고 하는데요. 연금술사라는 소설책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하는 원인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요. 되도 않는 목표라도 확신을 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나한테 더 인색하니까 나 스스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3월 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어쩌자고 난 널 알아봤을까? 또 어쩌자고 3월 2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성시경의 너는 나의 봄이다 였습니다. 7407님 신청곡이었어요. 자, 오프닝에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푸른밤과 꿈은 정말 잘 어울리는 이야기거리인 것 같아요. 푸른밤에게 꿈이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의 크기를 어떻게 정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꿈이라는 건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라는 것을 좀 목표랑 꿈은 조금은 다르잖아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꿈은 클수록 좋고 목표는 현실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 목표를 하나 둘씩 이뤄가다 보면 꿈에 가까워지고 그 머릿속에 꿈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 나의 목표가 되는 거죠. 변화하면서. 그러면 꿈이 나의 목표가 되었을 때 새로운 꿈이 또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사람은 꿈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또 새로운 꿈들을 찾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닐까 싶은데, 그릇이라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엔 어려운 일이 나한테는 쉬운 경우도 있고, 남들은 잘만 하는데 나는 어려운 것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그렇게 남들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의 목표와 꿈을 이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는 날이죠. 옥상 달빛의 김윤주씨, 박세진씨 오십니다. 변함없이 시크하고 냉철한 상담 해주시죠. 홈페이지 게시판 오셔서 사연 많이 부탁드리고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 정밀화학, 비상교육, 인터파크 투어,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 삼성자동차, 한국 미주노와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pay attention to this body signal in front of you. It contains important safety information.
음악이 머문 자리들. 오늘도 계속되는 음악 카페 여행. 이번에는 저기 압구정 쪽으로 음악을 좀 들으러 가볼 생각입니다. 도착한 곳은 압구정의 유명 피트니스 클럽 맞은편 어딘가. 이곳에 공력이 어마어마한 음악 카페가 한 곳 있습니다. 일단 사운드가 참 좋고요. 무엇보다 비디오도 함께 보여줘서 음악과 영상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건물 2층에 위치해 있는 이곳. 조명은 좀 어두운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분위기가 돋보입니다. 아, 소리도 인테리어에 맞춰 깔끔하네요. 록 음악보다는 팝 음악에 맞는 사운드라고 할까요? 이렇게 음향 시설 좋고 역사가 15년이나 된 곳이다 보니 음악계에서 잘 알려진 유명 인사들도 이곳을 자주 찾는다고 하는데요. 작곡가 김형석 씨, 뮤지션 김창완 씨, 개그맨 이윤석 씨 등이 단골이라고 하네요. 입구에는 싸이, 정현돈 씨의 사진도 보이고요. 이 카페가 보유하고 있는 LP는 대략 3만여 장. 그 중에서도 80년대와 90년대 음악이 많다고 하니까요. 이 시절 음악 한 곡 신청해 봅니다. 퀸, Under Pressure.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퀸과 데이빗 보이가 함께한 Under Pressure였습니다.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셨어요. 압구정 쪽에 있는 음악 카페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늘 소개해드린 곳은 제가 자주 가는 곳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아마 이곳에서 우리 푸른밤 가족들이 회식을 했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근데 회식을 심하게 해서 여기서 시작했는데 어쨌든 저도 참 즐겨가는 곳인데 이런 뭐랄까 음악을 신청하고 틀어주고 그런 음악 카페 이런 곳은 제가 가는 곳들은 대부분 영상도 함께 틀어주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매력적인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운드도 잘 해놨고 또 사실 주인분들이 음악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여쭤보면 참 잘 대답해 주시고 또 라이브 영상에 대한 소개도 좀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좋아요. 그냥 보고서 저 음악 좋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그 가수에 대한 뭐 역사나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런 것들 검색하시면 금방금방 찾으실 수 있으니까 가보십시오. 한국에도 좋은 음악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도 만나볼까요? 전구름님, 쫑디 안녕하세요. 약 반년 전 국가고시를 3달 앞두고 푸른밤에 걱정 반 푸념 반으로 문자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푸른밤에서 선물이 당첨이 돼서 기분 좋게 공부할 수 있었고 덕분에 국가고시도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병원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긴장감에 잠이 오지 않는데 잔잔한 노래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푸른밤 덕분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푸른밤 덕분이라니요. 열심히 공부를 하신 정구름님의 고생의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면접을 보신다는데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이런 뭔가 무슨 큰일이 있을 때 푸른밤에 사연 보내시면 잘 되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본인만의 그런 징크스. 그래 본인만의 징크스를 좀 만들어 보세요. 내일도 잘 되길 바랍니다. 정찬양님,
오늘 애인에서 이제는 친구가 된 남자와 밥을 먹었어요. 아직도 저는 그 친구를 보면 마음이 싱숭생숭했는데 그 친구는 어땠을까요? 하셨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어땠을지. 근데 와, 이게 되게 미묘하긴 하겠네요. 애인에서 친구가 된 사람과 밥을 먹었다라는 거. 기간도 궁금하고 뭐 이것저것 다 궁금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 얼마나 마음을 정리했느냐일 텐데, 글쎄 뭐 헤어지기로 하신 거라면 그냥 친구를 잘 남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후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박성현님, 무릎을 다쳐서 병가로 3개월 동안 쉬고 있는 병원 레지던트예요. 그동안 밤에 라디오를 들어서 좋았는데 이제 복귀해야 돼서 안타깝지만 푸른밤을 듣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쉬다가 복귀하려니 처음 출근할 때처럼 긴장이 많이 되네요. 예전처럼 잘 적응할 수 있겠죠? 화이팅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무릎 완치 하셨겠죠? 그래서 다시 복귀하시는 거겠죠? 일단 나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뭐 근무 중에 좀 다시 듣기도 있고 요즘에 뭐 팟캐스트로도 뭐 다시 들을 수 있고 하니까 가끔 생각나시고 뭐 지치실 때, 쉬는 날 잠 안 올 때 푸른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828님, 이 시간까지 지치지 않는 5살 사촌 여동생 놀아달라고 보채서 푸른밤 틀어놓고 동요도 따라 불러주고 율동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치지만 그래도 이쁘네요. 더 놀아주고 빨리 재워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들 에너지가 넘칠까요? 아니, 저도 얼마 전에 2월달에 설이 있었잖아요. 설에 그 친척 동생들, 사촌 동생들 와서 이제 한 5살, 7살, 5살, 7살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아이, 여자아이인데 정말 잘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걱정이 뭔지 확실히 느꼈어요. 와, 넘어지면 진짜 크게 다칠 것 같다라는 느낌? 그냥 뭐랄까 정말 전력 질주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쉬지 않아, 애들이. 역시 5살 어릴 때는 에너지가 넘치죠. 잘 놀아주십시오. 노래 듣겠습니다. 노래는요, 마이클 부블레의 It is a beautiful day. 이 곡은 9274님 신청곡이고요. 양희은 그리고 이상순이 함께한 산책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I don't know why you think that you could help me when you couldn't get by yourself. And I don't know who would ever wanna tell the seam of someone's dream. Baby, it's fine. You said that we should just be friends while I came up with that line. 넌 걸음으로 마이클 부블레의 It is a beautiful day, 그리고 양희은, 이상순이 함께한 산책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2015 One More Chance and 10cm 콘서트 3월의 썸데이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롯데 호텔 월드 크리스탈 볼룸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3월 20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3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연하는 뮤지컬 마마 돈 크라이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뿌치첼 시어터고요. 우리 가족들은 3월 19일 목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별에서 온 연애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편한 친구와의 수다 한판. 2인분 같은 1인분. 아이고 어서 오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이래요.
좋다. 좋다. MBC FM4U. 좋다. 1994년 11월 10일 미국 시애틀, 빌 게이츠의 친구인 폴 앨런이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이것을 했습니다. 1996년 2월 12일 대한민국 서울 MBC 라디오가 국내 최초로 이것을 했죠. 이것은 바로 인터넷 라디오. 국내 최초의 인터넷 라디오 MBC 미니의 역사입니다. 지금은 모든 디지털 디바이스에서 들을 수 있는 스마트 라디오 앱으로 진화한 MBC 미니. 여러분도 지금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MBC 미니. 좋아하는 그녀에게 용기 있게 고백을 딱 하면 열이면 열, 생각할 시간을 좀 줘.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왜 꼭 한 번은 튕기죠? 왜 그렇게 밀당을 좋아하는 걸까요? 당황스러울 법도 한데 매번 곤란한 질문에도 서슴없이 쿨하게 대답을 하는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밀당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뭔가 너의 그 고백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고 싶진 않아. 나 조금은 고급진 여자야. 한 번만 기다려줄래? 나는 한 번만 더 해줄래? 한 번만 더 해줄래?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자, 쓸데없는 밀당은 하지 않을 것 같은 옥상 달빛의 박세진 씨는요? 저는요 진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다. 정말로 필요할 수 있다. 네. 정말 생각할 나 시간. 뭐야?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두 분 다 맞는 아니 얘기. 근데 이게 윤주가 얘기하는 것도 일부 정말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자, 사회, 정치, 경제 그 어떤 문제들보다 우리를 애태우게 하는 연애 고민들 함께합니다. 별에서 온 연애. 싫고 좋음이 분명한 두 분이죠. 옥상 달빛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고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야 그건? 뭐요? 아이고야. 감탄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 네. 이게 그런 뜻이군요, 윤주 씨. 아마 근데 맞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마 여자분들의 약간, 대답일 거예요. 네가 한 고백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고 싶지 않아. 그렇죠. 뭐 생각할 시간을 줘. 5분 후에 얘기하면 그래 이렇게 얘기할걸요? 아 진짜? 5분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정말 그만큼 그냥 한번 뱉고 보는 말. 내 자, 자존심인 거죠. 자존심. 세진 씨는요? 저는 원래 저는 그런 게 싫어요. 그 막 밀당하고 맞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의미 없는 에너지 낭비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그래서 애초부터 그렇게 복잡한 남자는 저는 안 끌려요. 단도직입 입죠. 나 너 좋아. 그래? 이런 스타일. 난 밀당이 근데 이제 생각 조금 해볼게. 네. 이런 거죠. 진짜로 생각을 해보는 진짜 거지. 진심으로 네,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밀당이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생각할 시간을 줘. 근데 이 말을 듣는 그 상대방 남자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렇죠. 하루가 1년 같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답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사전 작업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거죠. 아무리 해도 근데 사실 대부분은 해도 마음으로는 분명히 오케이일 텐데. 근데 고백이라는 게 와 진짜 저는 너무 설레요? 아니 좋아해 널 사랑해 이렇게 그 연인 관계가 시작하는데 나랑 사귈래?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엄청나게 떨리고 설레는 것 같아요. 전 안 해봤거든요. 자연스럽게 사귀었구나. 네,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도 많이. 사귈래?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있겠죠. 있는데 제 머릿속에 좀 어렸을 때 그렇게 어렸을 얘기하는 때 것 그랬던 같아요. 것 같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그걸 굳이 이렇게 오늘 1일 이렇게 정하는 게 얼마나 좀 떨릴까요? 의미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심지어 귀엽다. 처음 만난 날을 둘 다 기억을 못해서
이때쯤으로 정해. 할까? 정해져. 우리들의 기념일 우리가 정해. 이때쯤으로 할까? 아니 그때보단 이때가 좀 날 것 같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같이 기억에 남는 날로 시작을 해도 네, 되죠. 네, 네. 두 분이. 네. 뭐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편이세요? 뭐 고백을 하는 편, 받는 편. 고백이라 저도 근데 그렇게 막 사귈래라고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는 또 근데 그런 게 좀 철저한가 봐요. 썸이라는 존재가 생겨나면서부터 우리가 썸이야, 사귀는 거야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궁금한 시기는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손을 잡아도 되는 관계인가? 그럴 때 여자분들이 대부분 물어보긴 하잖아요. 우리 무슨 관계야? 우리가 그걸 맞아. 남자 입장에서 그걸 잘 몰라서 물어? 그러면 시작 1일. 모르니까 묻지. 오늘부터 1일. 케이윌 씨가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자, 밀당 얘기를 좀 해봤는데 사실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밀당 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세진 씨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아니요,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귀고 나서 사귀고 나서는 필요하다. 그런 것 같아요. 서로의 긴장감? 막 퍼져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에게. 너 내 거, 난 네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면. 막 해도 되고 뭐 예절도 없어도 되고 이런 거는 별로더라고요. 예절. 역시 이분 도덕적이신 분. 이분 백의 민족이신 분. 아니에요. 한복 입고 와야 나 하는 거. 지금 저기 그거 했어요. 쪽졌어요. 머리에. 자, 그럼 윤주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밀당이 막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요. 어느 정도 저는 긴장감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재밌어요. 맞아요. 서로에게 좀 긴장감을 주고. 근데 이게 이제 막 진짜 에너지 소모가 되면 그때부터 정말 최악이 되겠지만 뭔가 밀당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런 대처법도 좀 보면서 성격도 나오고 그런 걸 좀 이 사람을 지켜볼 때는 밀당만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이 정도로 하죠. 그래, 감정을 막 에너지를 열심히 막 소모하는 거 말고 스트레칭 정도로. 그리고 서로가 밀당이라고 아는 거 정도가 딱 재밌는 것 같아요. 그치. 난 장난스럽게. 모르겠는데 계속 당기고 계속 밀면 어느 순간 스트레스가 딱 맞아. 한 그래요. 명은 진짜 관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게 잘 여러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거 못해서 제가 지금 혼자예요. 음. 자, 장필순의 노래 왜 그래요? 거짓말일 거야. 거짓말일 거야. 그러길 바래요. 저도 그러길 바래요. 장필순의 결국 봄 듣고 와서 이야기 좀 더 나누죠. 3563님 신청곡입니다. 장필순의 결국 봄 들으셨습니다. 자, 별에서 온 연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경기도 수원시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K씨 사연입니다. 얼마 전 6년간 했던 사랑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올해 연애를 하게 되면 결혼을 하든지 헤어지든지 둘 중 하나인데 저희는 인연이 아니었는지 헤어지게 됐죠. 아주 나쁘게 헤어진 건 아니었지만 쿨하지 못한 편이라 친구처럼 지내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오래 연애를 했나 봐요. 제 일상 곳곳에 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같이 갔던 카페나 식당은 물론이고요. 제 방을 둘러보니까 은근히 선물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계속 갖고 있자니 뭔가 찝찝하고 버리자니 아깝고 지금도 내적 갈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저희들이 함께 저금한 통장과 어머. 겨우 시간 내서 떠나려고 했던 여행 티켓입니다. 여행 티켓은 제가 예약했던 거라 제가 취소하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그때 전화를 받는 전 남친의 목소리가 정말 안 좋더라고요. 여행 티켓 취소했는데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그래? 그냥 너 가져도 되는데 그거. 10만 원, 20만 원도 아닌데 내가 왜? 아니, 그게 그냥 내 마음이니까. 괜찮아. 무슨 위자료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야? 이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전화를 끊고 바로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희가 함께 저금한 통장 정리인데 남자친구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통장도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통장 정리를 하려고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또 연락을 하자니 민망하기도 하고요. 전화를 하자니 전에 화내면서 통화했던 게 생각나서 못하겠어요. 헤어지고 나서 너무 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건 좀 알아서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제 남자친구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한때는 헤어지면 죽을 것 같이 사랑했던 사이지만 막상 헤어지고 나니 남는 건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뿐이네요. 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해결해야겠죠.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한 300만 원 되는데 저 이 돈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6년간의 연애를 끝낸 K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금전적인 부분이 엮이는 경우가 있어요. 만나다 보면. 연애할 때 통장 이렇게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요. 사실, 예. 이것 때문에 많이 발이 묶인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게 또 사연이 오니까 발이 묶였어. 아니 뭐 웃기지, 돈을 웃기지. 서로 빌리고 이런 관계도 그렇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연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아, 받는 게 이거 맞는 거니까. 받는 게 맞는 거죠. 30만 원이면 솔직히 말해서 그냥 뭐 가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00만 원은 얘기가 달라요. 이거는 꼭 받으세요. 150 딱 이렇게 딱 나눠서 하면 되나? 150 딱 슬프다. 반띵. 받으세요. 그리고 이 남자분이 그런 거 다 못 챙기는 사람이니까 이거 시간 지나면 흐지부지 될 것 같으니까 저 같으면 네. 그냥 저는 이미 끝난 거. 그래요. 그리고 네. 지금 남자분이 왜 이걸 못 하고 계시냐면 금전적인 부분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것마저도 이제 하고 나면 정리를 해버리면 모든 게 그럴까요? 이제 정리가 돼버리니까 네. 그렇겠죠? 그럴 거라고 그런- 믿어요. 의심하지 마요. 그렇게 의심하지 마요. 그럴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럼요. 지금 그럼요. 남자분 지금 아니, 보호 아니, 아니. 중이에요.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것마저 정리를 하면 정말 이제 연락할 기회 음. 그런 게 아예 사라지니까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건 정리를 맞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네.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보다는 어쨌거나 뭐 근데 문자를 6년간 네. 6년간 연애를 했는데 마지막이 150만 원씩 나누면서 헤어지는 느낌이 진짜 씁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씁쓸하긴 연주 씨는 하네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50만 150만 원 안 받을 거야? 아니 나누긴 나눠야 되는데 이거를 그때 저기 여행 티켓 취소할 때 같이 얘기를 했었어야 됐어요. 취소하면서 한 번에 그냥 이거를 계속 나눠서 얘기하면 음. 진짜 돈 이렇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난 이렇게 거니까. 벌어진 거 돈 해야죠 뭐 어떡해.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뭐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 남자친구 분도 제 생각에는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지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돈 이런다라고 생각을 하지도. 야, 어떻게 6년을 만났는데 150만 원 달라고 150원이요? 아니요. 150만 원 달라고 그렇게 계속 연락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150만 원 달라고 연락을 계속 해야죠. 해야죠. 그게 맞는 네. 거니까 음. 그냥 깔끔하게 문자 하나? 좀 너무 정없게 말고 문제는 길게. 답이 없대요. 답이 없다고. 아, 저 같으면 전화할 것 음성. 같아요. 확실하게. 전화. 예. 아, 근데 이런 건 사실 문자보단 전화하는 게 낫긴 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글로 이렇게 읽는 것보단 목소리를 듣고 그 뉘앙스를 좀 이해하고. 아 그러는 진짜 게. 끝이구나. 이거를 이제 그 남자친구한테도 알려줄 필요도 있죠. 너무 싫을 것 같아 이 상황이 지금 진짜. 오랜 연애 기간이어서 6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더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전 개인적으로 사실 이런 걸 되게 상상은 하는데 네. 해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무언가 돈을 모아서 네. 여행을 갈 자금을 마련하고 음. 혹은 뭐 같이 이거 돈 모아서 우리 뭐 필요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트 비용을 쓴다거나 뭐 이런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걸 한다거나 상상은 하는데 막상 여자친구 생겨도 하지 마요. 하자고 하진 못할 것 같아요. 하지 마요. 저는 이거 결혼해서 비추. 영원히 하세요. 음. 진짜. 가족이 연애할 되는 거 때나 아닌 이상. 그래요. 돈이라는 건 역시 뭐 돈도 그렇고 그냥 그런 거에 있어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냉정할 수 있는데 저 결혼 전에는 언제고 헤어질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맞아, 굳이 맞아. 이런 거로 뭔가 나중에 좀 힘들어질 일들을 만들지 않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경우 그거는 서로 미련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거죠. 잘 될 그거는 가능성? 잘 될 가능성 있는 한 열에 한 둘 셋 잘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시 똑같은 헤어져요. 걸로 헤어지는 네. 거죠. 똑같은 걸로 헤어지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같은 걸로 근데 난 헤어진다는 제일 무서운 게 게. 그거 같아요. 이 사람의 이 모습 때문에 좋았는데 이 모습 때문에 헤어지는 거. 그 사람의 장점이 이제 단점이 된 단점으로. 거예요. 이젠 그게 꼴도 보기 싫어서 헤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진짜요? 그러니까 뭔가 뭐 예를 들면 다정한 모습. 이 사람은 아니 일을 너무 열심히 해. 아. 일하는 게 진짜 최고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밖에 몰라. 그런 거. 다정해서 끌렸는데 나한테만 다정한 게 아니라 다 다정해. 다 다정해. 박다정이야. 다정 마라. 박해.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슬프고. 그래요. 뭐
뭐 이런 맞아. 사연 보면은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6년이라는 연애 기간. 저는 그렇게나 만나본 적은 없어서. 저도 그렇게 저도요. 만나봤어요. 오랜 연애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애를 오래 저는 하는 별로인 것 같아요. 오래 하는 한 것. 3년 정도 만나면 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결혼? 아니 뭐 결혼을 하든 뭐 어떤 결정을 아니면은 관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그 어떤 음. 둘의 확실한 무언가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한다라든지. 뭐 생각이 있니? 음. 너는 나중에 누군가와 결혼할 생각이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던가 앞으로의 거취 뭐 하고 싶은지 거취. 뭐 하고 싶고 사전적 용어. 거취. 네 뭐 그런 거 물어볼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이제 아, 3년 정도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뭐냐 오래 만나면 만날수록 네.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누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장기 연애가 너무 부러웠어요. 아 그래요? 와, 저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까지 오래오래 사귈 수가 있을까? 근데 이제 와서 보니 뭐가 문제여서 결혼까지 안 갔을까? 그렇지. 음. 나도 그렇게 그런 생각이 바뀌어요. 들어요. 맞아 그렇게 맞아. 생각이 바뀌어요. 아니 왜 저렇게 오래 만났는데 결혼을 안 했지? 이런 물음표가 뜰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랑의 결론이 뭐 결혼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 정도 만나면 분명히 부모님도 알고 뭔가 다 얘기가 됐을 텐데 그냥 결혼을 정말 뭐 그런 게 싫어서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뭐가 안 맞아서 혹은 어른들의 반대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먼저 보여요. 왜 그럴까? 뭐 이렇게. 상황이 많이 안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뭐 어떤 이유건 결혼이라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 할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연애를 너무 오래 하고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6개월 하고 연애 결혼합시다. 아, 이번에도 또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아 1년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장난이에요. 마음 내킬 때 하세요. 마음 내키고 몸 내키고 가정 내킬 때 하세요. 자, 사연 보내주신 분에게 한마디 네. 정리 딱 해드리죠. 네. 전화로 네. 딱 이야기하시고 정확히 돈 다 받으시고 정리 네. 깔끔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돈 때문에 또 생각나고 또 연락하고 그러지 않길 바래요. 자, 여기서 2부 마치고 3부에서 짧은 사연으로 함께 해보죠. 광고 먼저 들으시고요. 노래는요. 마룬5의 Shall Will Be Loved. 이 곡은 8803님 신청곡입니다. Beauty queen of only 18, she had some trouble with herself. He was always there to help her. She always belonged to someone else.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죠. 별에서 온 연애 옥상 달빛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분들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들 만나볼까요? 네, 김보은님 12년째 연애 중인데요. 와. 저는 남친이 여전히 좋은데 어머. 남친은 인턴하느라 제가 뒷전인 듯합니다. 제가 애교가 없는데 남친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애교 좀 알려주세요. 다른 곳으로 가세요. 왜요? 윤주 씨도 애교 있잖아요. 저요? 남편한테 있잖아. 그 남편한테는 애교가 있을 텐데 그게 그냥
애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왜요? 아니 나는 있을 것 같아. 그 윤주가 또 이제 저는 없다고. 이제 바로 옆에 없다고. 있는 친구로서 몇 번 봤는데 엉덩이 춤 같은 것도 막 아 정말요? 그 이렇게 짱구 엉덩이 춤 같은 그런 어. 느낌으로 추는데 엄청 기억나지 귀엽거든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네. 그리고 저는 해드릴 말씀이 없네요. 왜요? 김보은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12년 연애에 제가 어떻게 12년 12년 연애에 제가 어떻게 맞아. 끼어들어야 될지 2년 모르겠어요. 연애도 아니고 12년인데. 그래서 엉덩이 춤 추세요. 김유미님. 와, 네, 대단하다. 오늘 140일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말만 140일이지 실제로는 14년 동안 같이 산 사람 같아요. 오늘 다 되게 왜 와, 그러지? 멋있다. 달달은 무슨 전화를 해도 무슨 이유인지 받을 생각을 안 하고요. 연락을 해도 대화가 이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데다가 어쩌다 한 번 오는 연락은 모두 게임, 쇼핑, 자랑 등등 뿐입니다. 큰맘 먹고 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말을 돌려버리기도 하고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40일인데 140일 며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는 남자친구는 별로죠. 아, 맞아요. 네. 와. 저도 일단 연락을 해도 대화가 이어질 기미. 그러니까 대화가 진짜 중요한 것 같다라는 전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말이 안 이어지면은 만나면 불편하지 않나? 그죠. 그죠? 그 정막의 시간을 어떻게 버텨낼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가 먼저 연락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리고 보고 싶다고 했는데 말 돌려버리면 뭐 말 다 한 거죠. 그냥 140년 맞아요. 후에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요. 140일이에요. 140년 후에 다음 생에 그래. 다음 생에 만나서 다다음 생에 보자. 맞아요. 이번엔 안 되겠네요. 네. 그냥 헤어져요. 참여하기님, 네. 저는 언제나 나쁜 남자들만 꼬이더라고요. 이런. 쫑디 그리고 옥성달빛 언니들 나쁜 남자 구분법 없을까요? 계속 이러니까 저 자신이 연애를 기피해버리는 것 같아요. 연애는 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런 거 나쁜 남자는 사실 감으로 알지 않아요? 저 나쁜 보면? 남자 같아요? 좋은 남자 같진 않아요. 이런 거지, 이런 거. 좋아. 재진 씨. 촉, 좋았어요. 촉. 촉이 있어. 어. 있어. 좋은 좋은 남자 남자들은 다 티가 나거든요. 티가 나.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나쁜 남자들만 꼬이는 스타일은 이분의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나쁜 남자의 성향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맞아.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본인이 싫어도 자신의 본인 속에 마음 속에 있는 판타지는 맞아. 좀 나쁜 남자의 뭔가 그게 있어서 맞아요. 로망이 있어서 있는 저는 거구나. 착한 남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어. 저 착해 보여요? 막 되게 막 그냥 난 어중뛴 걸로. 어중뛴 걸로. 김아연님이요? 네. 오랜만에 마주치면 그동안 무슨 일 없었냐면서 그냥 너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궁금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졸업하면 너 못 보게 돼서 기분이 나쁘다고 하고 제 통 말투가 시큰둥하다고 서운해하고 집에 가다가 마주쳤는데 자기 집 반대 방향인데도 계속 따라오면서 대화하려고 하면 저 좋아하는 거 맞죠? 혼자 오해하는 건 아니죠?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1일입니다. 오늘부터 1일. 오늘부터 KBC 또 소환. 아, 오빠 바쁘시네. 0425님, 좋아하는 오빠한테 고백했다가 친한 오빠 동생으로 남자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고. 근데 전 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번이나 새벽까지 술 먹고 오빠가 집까지 데려다주고 영화도 둘이 보러 가고 방학 내내 둘이서 같이 스터디도 매일매일 했는데 이게 썸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멘붕이네요. 포기해야겠죠? 저는 썸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중요한 건 이것만 봐선 또 썸이 아닐 수 있는데 네. 이 안에서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번이나 새벽까지 단둘이서만 술을 먹고 오빠가 집 앞까지 매일 데려다주고 뭐 영화도 둘이 보러 가서 손도 잡고 그랬으면은 썸이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안에서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하는 과정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사실 뭐 스터디도 하고 뭐 그랬어도 이것만 봐서는 썸이라고 판단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고백했다가 지금 그냥 뭐 진으로 남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으니 안녕히 가세요. KBC 소환 못했어요. 소환 가셨어요. 2467님.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솔직히 전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그치만 전 그 남자와 딱 친구인 게 좋아서 선을 긋고 계속해서 친구로서 연락도 하고 만나고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저보고 여우짓한다. 희망 고문이다 비난을 하네요. 제 행동이 정말 비난받을 만한 행동인가요? 어느 정도는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뭐 여자가 폭격을 받을 얘기했습니다. 정도는 아니에요. 맹폭격까지 맹폭격까지는 아닌데 맞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자 입장에서는 뭐랄까 여지를
남긴 듯한 뉘앙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장 본인은 선을 그었다고 했지만 어쨌건 맞아. 연락이 계속되고 만남이 있으면 맞아요. 그 끈을 놓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네요. 그냥 남자분이 정리가 될 때까지는 네. 좀 본인도 거리를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욕심쟁이에요, 그냥. 그러네요. 욕심쟁이. 음. 3478님, 무려 4년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한 그와 작년 10월 정말 마지막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다짐으로 겨우 마음을 다잡은 지난주 친구의 아는 오빠의 후배 건너 몇 다리 건너 일과 관련된 한 분을 소개받았는데요. 그게 그인 거예요. 어머. 그날 이후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무슨 모진 인연인지 악연인지 혼란스러움의 연속이에요. 다시 만나라는 하늘의 시험일까요?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기 싫다면서도 흔들리는 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인연이라뇨. 이게 인연이라뇨.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연애의 온도라는 영화 보신 적 예, 있으세요? 봤어요. 거기서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이민기 씨랑 김민희 씨가 우연히 만나죠. 우연히 만나면서 또 되게 약간 장밋빛 느낌으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좀 되기도 하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478님이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되게 고민이 될 것 같다라고 고민은 할 수 생각이 있는데 네. 그냥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다시 한번. 그래요? 여러 번 싸우고 헤어지고 그러다가 무려 4년 동안 그랬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종지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응. 또 다시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미련이 있어 보여요 지금. 아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흔들려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만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거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냥 서로 마음이 순간 안 맞아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지. 가장 중요한 건 근데 그게 4년인데도요. 그냥 그거는 4년 동안 그냥 계속 만나고 헤어지고 한 거 아니에요? 이 두 분의 그렇겠죠. 연애 스타일인 거예요. 그럼 아,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만남과 헤어짐.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이에요. 네. 여러분은. 근데 그거야 뭐 그 두 분이 맞으면 되는 거니까 네. 마음이 지금 연소가 다 안 된 것 같. 맞아. 나라면 저도 하얗게 그 다 생각이에요. 불태울 때까지. 맞아. 네, 그러고 나면은 뭐 정말 나중에 또 누군가 소개를 시켜줘서 그렇게 해줘도 그냥 본인이 이런 생각 안 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인연이라는 생각 그냥 안 들. 짝짝만 맞아. 해요, 그냥 둘이. 맞아. 이따가 하이파이브 끝나기 전에 한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멀어요. 자, 0616님. 고3 학생인데요. 요즘 어떤 오빠한테 정말 말 그대로 첫눈에 딱 반했는데 저랑 친한 친구랑 아는 사이거든요. 친구 통해서 그냥 알고라도 지내고 싶은데 그 오빠 다음 주 화요일이면 졸업해서 완전 안녕인데 친구한테 대놓고 소개해달라고는 못하겠고 좋은 방법 없을까요? 대놓고 소개해달라고는 못하겠고. 친한 친구랑 아는 사이여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이건가요? 글쎄 그냥 성격 아닐까요? 0616님이 누군가에게 나 그 사람 소개시켜줘 이렇게 딱 얘기 못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저 같으면 고3 이제 그 오빠 졸업하고 끝이잖아요. 네. 저는 그냥 오빠 잊을 것 같아요. 보내라고요? 되게 중요한 빠이빠이. 시기예요. 고3이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나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 오빠는 지금 이제 대학 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찾은 거잖아요. 맞아. 그럼 이 오빠는 아무리 얘랑 친하게 지낸다고 해도 새로운 여자들과 새로운 상황과 환경이 네네네. 바뀐다. 근데 그냥 친구 통해서 알고 지내고 싶다. 알고라도 지내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친구한테 직접. 이성으로 말고 그런 것도 괜찮죠. 뭐 대학생 오빠가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뭐 대학생 수기 듣는 것처럼 어떻게 공부했느냐 뭐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다 저분이랑. 근데 그런 그 식으로. 오빠가 대학을 안 갔어. 아르바이트. 안 갔어. 그러면은 이제 20살이 된 기분이 어떻나. 배움의 시간. 나도 오빠 있어.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친구랑 같이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친구랑 좀 자연스럽게 그냥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들고. 그렇죠. 오빠 이제 졸업 이제 20살이니까 저희 뭐 커피 한 잔 사주세요. 맞아요. 그렇게 햄버거 한번 사주세요. 전해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구를 내 편을 만드는 게 네네. 먼저일 것 같습니다. 자, 짧은 사연들 만나봤어요. 오늘 또 좀 살짝 명쾌한데요. 그러게요. 자, 노래 듣고 와서 사연 더 만나보겠습니다. 하동균의 매듭, 이 곡은 2335님 신청곡입니다. 눈을 다 부비고 오늘을 확인하고
자, 하동균의 매듭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연을 더 만나보죠. 이번에도 익명을 요청하신 P씨의 사연입니다. 공대생으로 입학한 저는 60명 정원의 유일한 여자였습니다. 홍일점이라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사랑도 예뻐야 받나 봐요. 전 정말 그저 60명의 동기일 뿐 그 누구와도 썸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중 저와 제일 죽이 잘 맞는 동기가 있는데요. C군은 정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준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무엇보다 집도 한 정거장 차이거든요. 그 친구는 현재는 연애를 쉬고 있지만 그동안은 여자친구가 없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얼마 전 동기들과 술을 먹는데 동기들이 왜 여자로 태어나서 같이 샤워도 못하게 하냐고 엄청 또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제가 시집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하더라고요. 장난인 거는 알지만 그날은 왠지 좀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C군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연애를 하려면 키스는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야, 너 모태솔로지? 요즘 남자들 모태솔로 진짜 싫어할걸? 아니 모태솔로도 아닌 저를 모태솔로로 몰고 가면서 지들끼리 얼마나 좋아 죽는지 어이가 없었죠. 어쨌든 그렇게 흥겹게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C군이 미안했는지 가는 길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씩 더 마시고 헤어지려고 하는데요. 야, 너 진짜 모태솔로 맞지? 키스도 못 해봤지? 이러면서 또 속을 뒤집는 겁니다. 울컥해서 아니라고 소리를 빽 지르고 돌아서는데요. 이후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C군이 저한테 키스를 하더라고요. 어머머머,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C군은 키스를 하더니 나 간다 하고 급하게 가버렸어요. 정말 멍하기도 하고 가슴은 또 왜 이렇게 뛰는 건지, 제가 날 좋아했었나? 이렇게 가슴 뛰는 걸 보니 나도 쟤를 좋아했나?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죠. 근데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C군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저를 대하더라고요. 어깨동무를 하고 그날 일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모른 척을 하는데 괜한 자존심에 저도 끝까지 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척 그렇게 3개월이 흘렀는데요. 많이도 지났다. 얼마 전 또 한 번 사건이 일어났어요. 동기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차가 끊겨서 저랑 둘이 집에 가게 됐는데요. 워낙 긴 시간 동안 술을 먹어서 저나 C군이나 술이 다 깬 상태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나 키스 한 번 더 해도 되냐? 뭐? 하는 사이에 C군은 또 키스를 했고요. 저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저도 모르게가 뭐야. 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졌었죠. 하지만 그 다음날 C군은 또 아무렇지 않은 척 저를 대하고 있는데요. 저도 또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되는 걸까요? 전 C군의 생각을 모르겠어요. 이거 뭐죠? 내 남자 사람 친구와 아우신다. 대박 사건. 두 번의 키스를 하게 돼. 야. 와, P씨의 사연. 정말 사연의 수위가 높네요. 야, 이런 대박 C군. 사건. 이런 C군. 아우 좋아. 아니 근데 너무 귀엽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야, 이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윤주 씨 볼이 상기됐어요. 나 지금 신나요. 이런 사연만 왔으면 좋겠다. 키스 사연. 아이고, 웃겨. 이런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웃겨라. 이게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또 모른 척하면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는 모른 척 모른 척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아니 3개월이 지난 것부터가 너무 답답했어. 3개월이 맞아. 뭐야? 2주만 지나도 나는 귀엽잖아. 죽을 것 얼마나 같아. 귀여워요. 3개월을 가만히 있었대. 둘 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두 번째는 아니지. 이거는 걸고 넘어져야 될. 그러고 넘어져야 돼. 예, 걸고 넘어져야 될. 백태클 걸어야지, 일이니까. 백태클. 그렇지. 가면 그냥 백태클. 안 봐. 걸고서 잡아야 돼. 네. 이거는 걸고 어떤 식으로 걸고 넘어가야 되죠? P씨가 일단 제 생각에는 마음이 있고 지금 그렇죠. C군에게 이제 마음이 가고 C군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으니까 키스를 했겠죠. 아무리 그렇죠. 술 기운이라고 해도. 네. 술이 깨떼잖아요 지금. 맞아. 그리고 두 번째 말똥말똥하대. 키스는 심지어 둘 다 맨정신일 때인 거잖아요. 거의네. 뭐 그럴 수 있죠. 자, 이건 쿨한 것보다 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너무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네. 저 같으면 일단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네. 또 한 번의 술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오, 둘만. 둘이서 네. 둘이서 그래서 마시는 술.
작정을 하는 거죠. 어, 오늘 단판을 짓고 확실하게 어. 우리가 관계 정리를 그 술자리에서. 친구면은 이제 영원히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때는 이제 바로 신고 들어간다고. 이런 식으로 협박도 좀 하고. 네. 아니면은 이제 그날부터 또 일일 케이윌 오빠 불러야죠. 케이윌 또 불러야 돼요? 케이 씨 바쁘시네. 아프다 이 시간에. 노래가 참 잘 됐어요. 자, 윤주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 같으면은 제가 먼저 하겠어요. 뽀뽀를. 오, 네. 그것도 그게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 되게 많은 곳이든 음. 둘이 있는 곳이건 좋다. 이 사람과 만나고 싶으면 바로 뽀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버리면 해. 이 사람 결혼했다고 막말하는 거 아니야? 자기는 이제 앞으로 그럴 일 전혀 없다고. 이 사연은 참 신나네. 그러니까 우선 상상의 나래. 자기가 먼저 어. 사람이 있건 없건 거기서 만약에 이 남자애가 정색을 하면서 뭐 하는 거야? 하면 너도 했잖아. 한 번 그러면은- 남았어? 심지어? 어머머. 너 나한테 그건 두 번 또 너무 했잖아. 선수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차라리 먼저 하면 서로의 마음을 좀 더 솔직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사람 많은 데보다는 둘이 있을 때 뭔가 기습적으로 뽀뽀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내가 당했던 그 감정을 너도 한번 느껴보라는 어머. 것처럼 먼저 나도 가버리는 거지.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 갈게. 갈게 나 간다. 아니야. 나 간다. 나 간다. 나 간다. 쿨하게. 쿨하게. 그치. 그런 식. 좀 설레는 사연이어서 얘기해 주세요. 잘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잘될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그냥 돼?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빨리 두 얘기해 분이 하신 주세요. 방법도 좋고요. 네. 여성분이 지금 제 생각에는 일단 저는 만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스텝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60명 사이에서 혼자 여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나를 여자로 이제 대우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남자이길 바래서 그런 걸 조금 얘기를 했으면 해요. 그러니까 사귀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남들 앞에서 막 그런 식으로 뭐 야 너 모태솔로지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연애하면 이제 그렇게 못하겠죠.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분위기라는 게. 근데 그러면 만약에 연애를 했다. 그러면 60명이 있는 그 안에서 비밀 연애를 할까요? 아유 모르겠네요. 근데 비밀 연애 모르겠어. 그건 내가 결정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 모르겠네. 근데 비밀 연애를 해야 될 이유가 뭐지? 너무 한 명이라. 아니 그런 건 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비밀 연애를 비닐이요? 비밀 투명한 연애. 건가요? 비밀 연애? 그렇지. 투명한 연애? 비밀 연애를 하자고 남자애가 먼저 얘기한다면 저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그렇지. 오픈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실- 많은 데서 기스기스 해야 된다니까요. 그치. 내 여자친구가 너무 사랑스럽다면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알리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자랑하는 네. 맛이 있을 수 있죠. 그쵸. 연애는. 그런 맛. 자, 잘 만나시길 바라고요.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흥미진진. 진짜. 후기 좀 보내주세요. 그래요. 제발요. 네. 후기 좀. 우리 근데- 윤주가 너무 기다리네요. 근데 고소당했어요. 저 뽀뽀했는데 고소당했어요. 와. 그러지 않았길. 자, 오늘도 사랑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이거 한 4-5시간 해도 될 것 같아요. 꿀잼. 너무 재밌다. 꿀잼. 이런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키스 사연, 키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스킨십 사연. 네.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신나. 윤주 박수 쳤어요. 날아서 윤주가. 집에 갈 거예요. 자, 오늘 두 분 보내드리면서 오늘 바빴던 그분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아, 네네네. K-윌의 와, 듣고 가야지. 오늘부터 1일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뭐 하니 너 지금 바쁘니 별일 없으면 오늘 나랑 만나줄래 할 말 있어 뭐 별 얘기는 아닌데 난 너를 좋아하나 봐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지금, 나는 새로운 것에 적응해가며 시간과 또다시 발걸음을 맞춰 나가야만 한다. 하지만 두려움과 불안감이 가득한 나에게 누구 하나 수고했다, 조금만 더 이겨내보자,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지 않는다. 기대와 달리 모진 말들만 돌아온다. 이래서 뭘 하겠니? 핑계대지 마. 똑바로 안 할래? 그때마다 쌓아 올렸던 자존감은 무너지고 애써 붙잡고 있던 희망이 맥없이 쓰러진다. 따뜻했다고 생각했던 세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무섭게도 차가운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 나에게 강요하는 것도 바라는 것도 참 많은 세상. 포기할 수 없으니 마주할 수밖에 없지만 그저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주는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잘 이겨냈구나. 잘했어. 이렇게. 긴 하루가 어디로 지나갔는지.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홍진영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심연보의 두근두근 오늘은 이었습니다. 그래요. 모진 세상, 아휴, 차가운 세상, 그런 걸 많이 느끼시는 중인가 봐요.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도닥여주고 또 힘내라고 해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말로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나에게 눈빛으로 또 손짓으로 뉘앙스로 이렇게 토닥여주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푸른밤도 있잖아요. 푸른밤 항상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오늘 진짜 힘들었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누군가 좀 위로가 필요하다, 누군가 날 좀 다독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실 땐 푸른밤으로 오셔서 위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진영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사연에도 공감하시고 또 나만 또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위로를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좀 다들 비슷한 걸 느끼고 있으니까 서로서로 힘을 주면서 살아갑시다. 저도 힘들어요. 힘 좀 주세요. 9048님, 부모님이 해외여행 가셔서 당분간 저희 세 자매끼리 지내야 하는데요. 저녁 잘 먹고 같이 TV 잘 보다가 큰언니가 갑자기 혼자 삐쳐서 집을 나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삐진 포인트를 못 찾겠어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작은 언니는 왜 저러냐며 화내고 그냥 저는 가운데 쭈구리처럼 가만히 있는 중입니다. 다 잘 풀리겠죠? 하셨습니다. 미스터리물이다. 미스터리물, 스릴러, 추적. 왜죠? 무슨 일일까요? 그냥 세 자매가 함께 TV를 잘 보고 있었을 뿐인데. 역시 이거 몰라요. 당사자 아니면 이런 거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면 그때 한번 얘기 잘 들어보시고 가족이니까 잘 풀리겠죠 뭐. 궁금하다. 근데 뭐 때문에 삐졌을까요? 혹시나 나중이라도 삐진 이유를 알게 되신다면 저에게도 귀뜸해 주십시오. 조수아님, 친구가 집안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봤는데요. 당당하게 합격해서 이번에 대학에 갑니다. 저보다 일찍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친구 응원해주세요. 덤으로 고3이 된 저에게도 응원을. 신청곡으로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멋진 친구네요. 집안 사정 때문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그러는 중에 또 이번에 대학교에 입학했다고요. 일단 친구분 정말 너무 고생하셨고요. 마음고생도 크고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멋있습니다. 조수아님도 고3 잘 이겨내시고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힘내십시오. 그 고등학교 자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푸른밤에도 사연 많이 오지만 우리 가족분들 알고 계신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저도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담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것 같아요. 확실히 뭐 환경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조수아님의 친구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저도 검정고시를 받고 그냥 보통 친구들보다는 그 뭐 고등학교 졸업장을 좀 더 빨리 받은 편이긴 한데 시험 보기 전까지의 그 압박감과 이게 사실 자퇴서를 내게 되는 날의 기분은 정말 내본 사람만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분은 진짜 막 내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큰 결정을 한 거였거든요.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지금 친구분이 꼭 친구분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만은 않은데 잘 이겨내시고 또 대학교도 입학했다니 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요. 김채원님, 쫑디 혼자 타지에서 자취를 1년 정도 하다가 얼마 전부터 엄마와 다시 같이 살게 됐어요. 1년 혼자 살았던 게 적응이 됐던 건지 엄마랑 자주 부딪히네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다시 함께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취를 하시다가 또 이제 함께 살게 된 건데 그럼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죠. 서로 좀 맞춰가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1년의 시간 동안 채연님이 혼자 익숙해진 거에 그만큼 익숙해진 것만큼 어머님도 또 채연님 없이 지내는 생활에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맞춰가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그게 되게 이런 경우 되게 흔치 않다던데 자취 시작했다가 다시 합치는 경우 되게 힘들다고 가족들하고 그래서 또 금방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채연님은 다시 합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니까 잘 맞추셔서 부딪힘 줄여나가면서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9589님 오늘 길을 가다가 학원 선생님이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있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원래 인기 많은 선생님이었는데 저도 좋아했나 봐요. 이상한 마음에 얼른 그 자리를 피했는데 지금도 마음이 울렁거려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있다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상대방의 애인 혹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누군가를 보게 됐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구나를 깨닫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요. 잘못된 거 아니니까 뭐 사람 좋아하는 거야. 잘못된 거 아니니까. 그리고 또 지금 좋아하시는 마음 자체가 이성으로 좋아한다라기보다는 또 그 뭐 스승으로서 이렇게 존경심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 시간을 좀 더 두시고 본인의 마음을 잘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학원 선생님, 저는 중학교, 초등학교 이때 학원 다녔었는데 다 남자 선생님이어가지고 좋아할 기회가 없었네요.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스탠딩 에그의 시간이 달라서 이 곡은 3071님 신청곡이고요. LMNT의 Hey Juliet 이 곡은 0712님 신청곡입니다. 스탠딩 에그의 시간이 달라서 그리고 LMNT의 Hey Juliet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으실까요? 엘리펀트의 별사탕 듣겠습니다.
오늘 방백. 사평역에서 곽재구.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보라 수숫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 이 시는 우리 푸른밤 가족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큼 유명한 작품이죠. 우리 가족들 중에 학생이신 분들은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셨을 테고요. 직장 다니시거나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봄을 맞아서 조금은 들뜨고 그런 마음으로 각오도 새롭게 다잡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고요. 내 삶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잠깐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게요, 기차는 탔지만 종착역을 알 수 없는, 어느 역으로 갈지 모르는 여정 중 아니겠습니까? 가끔은 밤기차를 타고 정처 없이 떠도는 내 인생을 돌이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 트레인의 Give It All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When I think about my problems, and I truly understand, in a world like this, being a white man, I'm ashamed that I complain. I'm not sure that I know pain.